자체가 30초짜리 영상인데요. 너무나 놀라워. 이게 우리가 드론에 찍힌 양들은 그냥 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기 게이트로 나가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영화 제작사역 한국 사진작가인 TV 태건은 랑가피그리의 언덕 시골 마을에서 수천 마리의 양떼가 진짜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 영상으로 포착했습니다. 저 게이트로 나가는 공중에서 본 움직이는 양의 모습을 담은 경치는 정말 매혹적인데요. 하나의 양에서 수천 마리의 양의 무리들이 떼지어 이동하는 이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게이트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제가 뭐 저걸 보려고 공개할 때 뭐 이렇게 돌리다가 저기 희한한 게 나와서 한번 봤는데 우리 양에 대해서 우리는 양을 제가 계속 강조를 양 키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한 2시간쯤 떠나니까 양 목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이웨이로 휙 지나가야 되니까 양이네 그러고 지나가시면 차를 거기다 갖다 세워 방법이 없잖아요. 로컬로 내려서 뭐 이렇게 뱅뱅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뉴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2시간쯤 가면 양 목장을 제가 몇 개 지나가요. 근데 뭐 80마일로 70마일로 막 다니다가 보니까 그게 양 기르는 데를 제일 가까이서 본 건데 저것도 공중에서 찍으니까 실감나죠. 조그만 게이트로 다 지나가야 된다. 뭐 당연하죠. 뭐 게이트를 이렇게 넓게 해놨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저렇게 대규모 농업 목축업이 아니고 한 집에 몇백 마리 이러니까 진짜 한 마리씩 지나가게 돼요. 그 지나가는 목장에서 들판으로 나갈 때 지나가는 거기 막대기 아래를 통과해서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곧 갈 때 목장을 탁탁 세고 앉아요. 또 11조를 드리는 방법도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면서 무조건 10번째 양마다 빼갖고 온 하나님 거 하나 둘 셋 넷. 독일군 포로 소용소에서 포로가 탈출하는 걸 도왔다 그래서 도와줬다.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탈출했지. 그래서 죽이는데 좀 끔찍한 얘기지만 10명이 한 명씩 죽인다는 걸 쫙 앉혀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방 하나 둘 셋 넷 빵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아주 흉악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조건 10번째 양은 하나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희 거 10번째 하나님 거 이렇게 골라냈다. 이게 막대기 아래로 양이 지나가는 모습을 막대기라는 거는 아니지만 게이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강의 안으로 124페이지 요한복음 12장 처음부터 들어가고요. 제가 오늘 강의 한 13번을 나눠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대신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요한복음 요걸 안 다루겠지만 돌아와서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13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필립 켈러의 책은 지금 오늘 나눠드린 강의가 아니고 요 12번 요 강의까지가 필립 켈러의 책은 주로 요약한 내용들이고 13번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부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한 14번은 한참 뒤로 가지만 요한복음 6장으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양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또 한두 주 상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시편 23편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러는데 그 짐승들이 많은 곳에 언제나 이렇게 짐승의 피를 빨아먹거나 이렇게 들러붙는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많은데 양 키우는 사람들은 여름철을 파리의 철이라. 사실 모기도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나 많이 모기가 달라붙는지 정말 여름 되면 이 초원에 있는 짐승들이 모기한테 피를 뜯겨서 저 북쪽에 가면 캐리브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인디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똑같은 짐승인데 미국 쪽에서는 캐리브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레인디어라고 불러요. 루돌프 사슴코 그 사슴을 한국말로 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는 여러 나라로 이게 국경에 나눠져 갖고 하나가 그냥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이상을 모이지 못하는데 저 알라스카, 캐나다로부터 알라스카로 넘어가는 거기는
기본이 100만 단위야. 100만 마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100만 마리가 왜 움직이냐? 그 얼마나 불편할 텐데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몇십억 마리의 모기가 덤벼 들어가고 술록이 지나갈 때 이것이 알에서 딱 깨어나게 딱 그렇게 알을 나오는 거예요. 술록이 지나가는 철에 맞춰서 그 조금 전에 한 2, 3주 전에 모기가 알을 낳고 술록이 올라면 거기에 풀이 돋아난다잖아요. 풀이 돋아나려면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거기에 탁탁 맞춘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풀이 돋아나고 풀이 돋아나니까 그걸 먹으려면 술록이 오고 거기에 딱 맞춰서 날씨가 따뜻해야 미리 까놓은 알들이 딱 유충이 됐다가 술록이 딱 저기서 올 때쯤부터 알에서 깨어나고 그게 수십억 마리. 만약에 술록이 한 대여섯 마리가 왔다면 그 수십억 마리가 다 덤벼서 피를 빨면요 한두 시간 안에 온몸에 피가 다 빠져서 술록이 그냥 꽈당하고 자빠져 죽는데, 그러니까 100마리, 1000마리 와도 한 마리에 몇만 마리씩 달라붙으니까 수십억 마리 모기를 논아서 피를 빨리려면 100만 마리 단위로 와야 돼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이 최소한 100만 마리가 모여야 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술록 한 마리가 한 100마리한테만 뜯기게 하지 1000마리, 10,000마리한테 뜯기면 술록이 골라 피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알라스카의 그 모기는 요만하지 않고 요만합니다. 작은 잠자리만 해요.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빨아먹어. 그게 한 몇만 마리가 한 짐승에 덤볐다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이 양들에게는 그 모기만, 여기 이제 강의 안에 있죠. 여름철에 돌아다니는 곤충들이, 양에게 달려드는 곤충을 그 중에 제일 흔한 것만 열거해도 쇠파리, 말파리, 콧파리, 발뒤꿈치파리, 사슴파리 종류들이고 파리 종류들입니다. 진드기, 등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등해? 이것도 살을 파먹는 종류예요. 이게 흉악하게 생겼을 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네. 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꼭 파리 같이 생겼는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앉아서 여기 네스티한 대가리를 갖고 있습니다. 살을 파먹어요. 살을 파먹어요. 살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 다음에 모기, 각다기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곤충, 도감 이런 데 말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덤벼드는데 말파리, 소파리는 쇠파리라고도 하죠. 쇠파리, 말파리는요 정말 소가죽 이렇게 두꺼운 거, 말가죽 이렇게 두꺼운 걸 뚫고서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에요. 그 말가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뚫고 피를 빨아먹어요. 얼마나 이 징그러운 것들이에요. 말이 서갖고요 하루 종일 그 꼬리를 갖고 사방을 하는 거, 그 말파리를 쫓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말파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갓을 말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말꼬리의 털은 이 모면한 털하고 같지 않아서 그걸로 세게 맞으면 말파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때려 잡으려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팍팍 칠 때 거기에 탁 맞으면 말파리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세단 말이죠. 이렇게 빳빳하다. 그러니까 갓을 만들죠, 여러분. 이게 부드러워서 흐물거리면 어떻게 갓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뻑뻑하고 억센 놈이란 말이죠.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때려서 어떻게든 잡아먹는데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몇 마리 그래 재수없는 놈은 맞겠지만 그리고 말이 꼬리가 안 닿는 데가 있잖아요. 아무리 꼬리가 길어도 요 앞으로는 안 닿잖아요. 탁탁 지 엉덩이나 몸통은 어떻게 때리지만 이 가슴 위로는 어떻게 때리냐 말이야. 안 맞는가. 그래서 말들이 서로 이렇게 한 마리는 이쪽으로 한 마리 이쪽으로 앉아가 서갖고 서로 엉덩이 쪽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쪽은 엉덩이, 저쪽은 머리가 있어서 왜 저쪽 꼬리는 안 닿는 쪽을 이쪽 꼬리가 때려주고 반대로 내 쪽 꼬리, 머리 쪽을 이쪽 넣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어긋나서 했을 때 지금 그리고 막 꼬리를 흔들고 있을 때는 극성 맞은 이 말파리들이 덤벼드는데 정말 이만합니다. 말파리가 이만해요. 이렇게 두꺼운 가죽을 뚫고서 침을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데 그게 양도 들어가서 때니 양이 무슨 꼬리가 얼마나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놈의 파리들이 괴롭고 모기도 괴로운데 괴롭긴
그렇지만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정작 콧발이다. 강의 안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 콧발이가 왜 무섭냐? 이 콧발이는 굉장히 조그만 요만한 이 한국 사람들 초팔이라는 거죠. 이렇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게 조그만 놈들. 우리 집에도 여름에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한 10대 마리 날아다니는데 막 그게 이렇게 세포로 해도 이게 안 돼. 너무 작아서 막 휙 해도 썩 지나가니까 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알아서 그놈이 자꾸 돌아다닐 때 주로 바나나를 놔뒀다가 바나나가 익으면 그놈들이 생겨요. 바나나를 푹 익힌 게 집안에 있으면 촉파리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바나나가 익어간다면 야 프리저에 넣어버려라. 그놈의 촉파리 또 생기기 전에. 하여튼 그런 사람 사는데도 이렇게 뭐 벌레 몇 마리 들어오면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요새 막 세포 이런 거 걸어놓고 밤에 퍽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 너는 또 죽었다. 잘 쓰던 게 이제 고장나서 3개월 써봤는데 영 하나도 안 돼. 3주 동안 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한 번도 안 나. 그래서 리턴해버리고 엊그저께 새 걸 샀는데 이게 아주 좀 더 센 놈을 샀어요. 어젯밤부터 처음 걸었는데 막 밤에도 팍 하면 시원하다. 뭔지 모르지만 벌레잖아요. 이렇게 참 이 짐승들이 여름철 되면 아주 죽을 지경인데 그 콧파리가 무서운 이유는 요 코에 요 점액질에다가 짐승 코에는 이렇게 항상 점액질이 미끈미끈하고 촉촉하잖아요. 그 점액질에다 알을 낳고 요 참 이 맹랑한 것이. 그럼 이 점액질에 알을 낳으니까 그렇죠. 사실 바짝 마른 데다 알을 넣으면 그 알이 금방 죽죠. 알 상태에서. 그러니까 점액질의 촉촉한 수분 속에서 이 알이 떠 있는 거야. 조그만 거니까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이게 알에서 깨어나면 유충이 되면 이게 코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벌레가 돼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코가 제일 가깝게 어디로 연결되죠? 브레인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 브레인 속에서 아무리 조그만 벌레지만 그렇게 부드럽고 연약한 그러니까 꼭 한국의 순두부 같은 거죠. 연두부 같이 그렇게 연한 브레인 속에서 이게 꿈틀거리니까 이것들이 막 그때부터 고통에 막 그러니까 파리들에 뜯기고 다른 모기에 뜯기는 건 괴로울 뿐이지 괴롭고 귀찮을 뿐이지 이 코파리에 생기는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막 브레인 속을 움직여 다녀서 막 이게 아파갖고 머리를 막 나무에도 들이받고 바위에도 들이받고 이 머리가 깨지도록 들이받고 또 이 시신경 같은 걸 잘못 건드리면 양이 눈이 멀어버리고 그런데다가 아무리 짐승이라도 이 코파리가 자기 여기다가 새끼를 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포에 질린다는 거예요. 이 코파리들이 막 여기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자꾸 와서 들러붙고 이러면 이제부터 자기한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험 있는 목자들은 벌써 자기 아버지나 선배 목자들한테 다 그걸 배워갖고 이제 그렇게 시작되기 전에 빨리 코파리들이 설치기 전에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또 이 머리 전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 근데 그 기름이 이제 뭐 올리브 기름을 쓰기도 하고 주로 많이 쓰는 기름이 아마 기름이래요. 아마씨 우리가 가끔 먹죠. 식용으로 이 아마씨를 짠 기름이랍니다. 이 기름에다가 보통 유황을 넣고 그 외에 몇 가지 강한 향이 나는데 여러분 짐승들이 아니 동물, 인섹트들이 곤충들이 주로 향을 싫어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 지방에 자라고 있는 식물 중에 쑥이 있는데 한국 쑥과 다르다? 근데 한국 쑥과 왜? 한국 쑥은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순할 때도 먹으면 너무 써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식용으로 누구도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걸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쓰는 게 뭐예요? 태워갖고 모기 쫓는 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한 향을 곤충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집에 얼브 가든이 있는데 깻잎이나 뭐 로즈메라 이런 것처럼
근데 민트 꽃에는 달라붙더라고. 민트 향은 또 괜찮은가. 하여튼 어떤 얼굴은 너무 싫어하고 어떤 얼굴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마유에다 유황에다가 타르를 섞었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이 정확하게 뭘 섞었는지 기록이 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들은 아마 흔한 올리브 기름을 썼을 거고 그들도 아마 유황을 썼을 것이고 하여튼 자기네들 나름대로 효과적인 무슨 향들을 섞어서 나라마다 나오는 특산물이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인 이건 기름이고 거기다 유황같이 독한 냄새가 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각종 하여튼 로컬에서 나오는 어떤 향재료들을 거기다 넣어서 머리에다 많이 발라주면 아예 근처에 잘 안 오고 특히 여기는 여기 내려가고 알을 낳으니까 거기 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짐승을 길러본 양을 길러본 사람만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얘기를 왠지 모르게 하여튼 굉장히 뭐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예.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 또 이제 뭐 성령파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서 신유에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에서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하여튼 기름을 바른다는 건 치유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는 그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진짜로 양을 키우는 상태에서 이것이 왜 중요했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이 얘기를 알게 됐죠. 할렐루야. 여러 팔이 다 무섭지만 그 중에 무슨 파리가 제일 무섭다? 코파리가 제일 무섭다. 코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는 요놈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죠. 사실 이 유기견들 같은 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구출해 오면요. 보통 검사는 진드기 눈에는 막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작은 눈에 지렁이 같은 게 막 수십 마리씩 나오는 건데 각막에 그러니까 이런 게 풀숲에 돌아다니면 별별 해로운 해충들이 몸에 들러붙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눈에 막 그런 게 어떻게 막 수십 마리씩 나와요. 유기견 발견하면 바로 저기 가축병원에 데려가서 그런 거 검사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집에 데리고 집에 식구들까지 그렇게 막 옮기고 뭐 별거 다 사상충도 옮기고 여러 가지 옮기잖아요. 사람한테도 옮기거든요. 또 이 너무 괴로워하고 무서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들이 못 자면 뭐가 줄어들어요? 새끼를 거느린 어미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편하게 잠을 못 자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젖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그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새끼 양은 또 굶어 죽는 거예요. 악순환밖에 하여튼 그 코파리로 인한 피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막 미쳐서 막 돌이나 바위에 막 들이받아서 머리가 깨져 죽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또 새끼들을 제대로 젖을 못 주니까 새끼들이 비리비리해서 그게 다 재산이잖아요. 새끼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커야 그 목장이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수입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요 파리의 철이라고 부르는 초여름 되면 목자들은 집집마다 이제 바쁜 거야. 그 이제 기름을 제작하는 거죠. 유황을 섞고 적당한 비율로 섞어갖고 양마다 다 잡아다가 그게 처음엔 좋다 그래요. 막 끌고 와서 뭘 바르려고 하니까 뭐 자기를 해친하고 몸부림을 치고 뭐 난동을 펴도 상관없이 꽉 누르고 잡아서라도 그 머리에다 기름을 다 바르죠. 할렐루야. 또 여름철에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그렇게 성한데 이 온병도 피부에 이제 있던 기생충이 붙은 건데 양들이 서로 머리를 비벼대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이렇게 비벼댄대. 하여튼 이 연약한 짐승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럿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사실 짐승이 덤벼도 수백 마리 있을 때는 어쨌든 늑대 한 마리가 양 세 마리를 후려가지 못하잖아. 지가 와봐야 다리로 입으로 물어도 한 마리밖에 못 후려가니까 300마리 있으면 299마리는 사는 거야. 그 한 마리가 누가 잡혀가든지. 그러니까 자꾸 그룹으로 뭉치는 거야. 혼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근데 자꾸 가서 비비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곱슬 털이기 때문에 서로 좀 바짝 마르고 제대로 손질을 안 해주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씻어주면 좀 괜찮은데 부드러워지는데
제대로 돌보지 않은 양들은 그게 막 먼지에 햇볕에 딱딱해져갖고 빗자루처럼 되니까 곱슬털이 서로 얽혀서 또 얽혀서 죽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여튼 이것들이 자꾸 가서 비벼놓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염소를 그 사이에 염소를 자꾸 들이받으니까 너무 달라붙지 못하도록 같이 다니되 서로 들러붙지 못하도록 염소를 몇 마리 끼워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들러붙어서 죽을까봐. 근데 그것은 양들의 내추럴한 습성이 자꾸 들러붙으려고 그런다. 그 자기네들끼리 사회적인 그 친밀함의 표시가 머리를 부비는데 그때 온병이 옮은 피부병의 온병인데 이게 기생충이기 때문에 비비고 나면 금방 옆에 양들로 옮기고 피부병이라고 원래 그러죠. 접촉을 통해서 자꾸 옆으로 퍼져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온병 예방을 위해서 역시 아마씨로 만든 기름에다가 유황을 하고 뭐 케냐에서니까 화학약품을 좀 섞어가서 하여튼 피부병에 좋은 약을 좀 뭔가 섞어서 제가 이 피부병이 한두 번 와보니까 역시 좋은 약이 잘 듣더만. 뭐 웬만한 크림, 이 크림, 저 크림, 캄비손 별거 다 발라도 안 났더니 저기 닥터 초이가 프리스크립에서 제가 피부과 좀 한번 만나게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께서 아니 뭐 자꾸 가는데 너무 가려요. 무슨 약을 발라도 안 나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보시다 그랬더니 피부과 갈 거 없습니다. 이 크림 하세요 그랬더니 프리스크립 주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요만한 튜브 3개야. 근데 그 튜브 하나가 190불인가? 그래서 600불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요만한 튜브 하나가 190불인가 그래요. 아니 그 정도 됐어요. 난 뭣도 모르고 그 프리스크립 3개가 되니까 하나만 했어도 되는데 3번 바르니까 다 나왔어. 3번 뚝뚝 3일 바랐더니 싹 났어요. 야, 센 약이 좋긴 좋더만. 그 전에 한 6개월 잡아보세요. 이거 발라도 안 돼요. 저거 발라도 안 돼요.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목자들이 알고 있는 경험을 따라서 자기네 선대부터 내려온 무슨 비법을 따라서 이 온병 치료제가 되는 어떤 케미컬이든지 내추럴 소스를 가지고 그거를 기름에다가 섞어서 유황하고 섞어서 발라주면 온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예방할 그 기생충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도 무섭지만 왜 맹수는 그냥 와서 막 찢고 죽이니까 무섭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놈이 이런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이 짐승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짐승을 괴롭히고 죽게까지 한다. 그래서 이 온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 기름을 준비한 다음에 큰 약물통에다가 약을 완전히 몸을 잠궈서 목욕을 시켜야 된다. 피부가 온몸으로 펴지니까 기생충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특히 머리 부분에는 더 여러 번 적셔야 되는데 우리 초롱이도 목욕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개도 있는데 하여튼 싫어해요. 그래서 목욕을 안 하려고 도망가고 억지로 잡아다가 목욕통에 넣다가 좀 씻기고 꺼내면 그놈의 몸을 털어 싸고 차장이가 다 뒤집어 쓰고 하여튼 한 번씩 목욕하려면 차장이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만약에 100마리면 100번, 1000마리면 1000번을 한 마리씩 한 마리 잡아서 그 기름통에 그게 이제 약품을 집어넣은 기름통에 치료제죠. 목욕을 시켜야 돼요. 야, 이 보통 일이 아니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도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요. 경비가. 목욕을 시킬 정도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건강에 좋다 그래서 어떤 분이 권유해갖고 아마씨를 사다가 이렇게 갈아갖고 먹었거든요. 이것저것 호박씨, 아마씨 넣고 뭘 먹으면 그렇게 혈압 떨어진데 좋다 해서 뭐 혈압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걸 떨어뜨려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비싸요. 그 아마씨가. 요만한 패키지 하나가 한 20-30불에 그걸로 기름을 짜니 기름을 짜 얼마나 나오겠어요. 요만한 봉지를 기름을 아무리 잘 짜 요만큼 나오겠지. 근데 그걸 양들을 목욕을 수백 마리 목욕을 시킬 정도로 아마씨를 많이 구해야 되니까 올리브오일이 쌉니까 여러분? 가서 올리브오일 요리할 때 쓰려고 사는 그게 싸냔 말이야. 그걸로 목욕을 시킬 정도로 온몸에 구석구석 발라줄 정도로 하니까 경비도 굉장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나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병으로 죽고 들이받아 죽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어떻게 목자
목사에만 편할 수 있고 수고가 문제가 있어요. 경비가 문제가 있어요. 양보도 건강하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야,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이런 기생충이 감염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들이 뭘 부비더라? 등짝이나 옆구리를 비비는 게 아니라 머리를 부비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아닌, 즉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머리를 비비적거리면 미디어를 통해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의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장관이라는 여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다. 모든 남자는 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을 했어요. 모든 한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남자는 언제든지 성폭력을 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해자다.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실에서 1학년, 2학년짜리를 놓고 모든 남자는 너를 성폭력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쟤네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조아라 조찬영을 처음에 크리스천 스쿨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로 데려가면서 뭐 크리스천 스쿨 넣고 그래서 퍼블릭 스쿨에 넣었더니 퍼블릭 스쿨,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다 퍼블릭 스쿨 다니니까 딱 제일 먼저 배운 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을 딱 듣고 왔는데 조아라가 그때 3학년짜리예요. 갑자기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다가 창조론을 배우다가 진화론을 딱 학교에서 배우고 왔는데 우리 조아라가 그럴 때 저 위에 있니 조아라? 왜 안 데려오니 오늘은? 그래서 깜빡 없다고 생각하고 칭찬하려고 생각하겠지. 욕하려고 그러면. 걔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진화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잖아요. 제가 절담해서 그럴 때도 참 엉뚱해요. 이런 거야. 이북 말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인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간날 개소리 하지 말라고. 왜?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믿음 좋은 크리스천 선생님들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들었고 믿었고 하면 확 붙잡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든 딱 개소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자꾸 안 믿는 자들하고 앉아서 자꾸 세상 얘기하고 세상 철학과 섞이고 세상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세상 미디어의 뉴스를 보고 그러면 온병에 피부병에 기생충에 같이 머리를 비벼서 감염된다. 이 필립 켈러 이분은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인터넷이 시작은 됐지만 아직 온 세계로 퍼지기 전에 1990년도가 돌아가셨어요. 1990년도 좀 지나서부터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가까워졌지. 만들어지기는 198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때까지 쓰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안 썼습니다. 1990년대 한 초반 중반부터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지금의 이런 세상은 이분은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TV를 통하여 그런 쇼들을 통하여 헐리우드 영화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그 머리가 이 뇌가 오염돼 갖고 세상 기생충에 온병으로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비기독적인 사상을 물든 사람들과 머리를 자꾸 비벼대면 영적 온병이 전염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라고 다 절개하고 절대로 안 만나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만나야 전도를 하고 만나야 예수를 얘기를 하니까 만날 수는 밖에 없지만 너무 그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자꾸 막 쓸데없이 말을 길게 섞으면 뭔가 더러운 걸 하나 묻히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똥이면 닦으면 되지만 온병 기생충이라면 온병 기생충이라면 이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이 그놈을 잡아갖고 막 싫다고 버둥거리는 놈을 약물 기름통에 넣었다가 꺼내는 수가 됩니다. 머리는 자주 감겨야 된대요. 몸은 한 번씩 하지만 머리는 자주 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4장 8절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4장 8절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앞에 한 모든 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가 기뻐하라, 뭐 다 그 귀한 말씀 한 다음에, 그런데 종말로 형제들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영어로는 whatever is true. 그 말은요, true가 아닌 것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라. 아멘. true가 아닌 것은요, 손가락 하나라도 담궈보지 마라. 무엇이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놀지 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상 친구가 남아있지도 않아요. 저도 세상 친구가 떨어져 나간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조폭 두목하던 친구도 그래도 교회 나가서 지금 집사는 안 되지만 자기가 집사하라는데, 자기 뭐 집사하라는데, 나같이 흐롭고 신자가 무슨, 나같이 날라리 신자가 무슨 집사를 시키냐고, 목사님이 집사하라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자기 꼬라지가 아직 그 정도 안 된다고. 조목사 잘했지. 그래서 넌 아직 집사하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있어. 조폭 두목하는 친구. 그러니 저한테 세상 친구가 누가 남았냐? 한 명도 안 남았다. 여러분도 아마 세상 친구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이게 경고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참으로 중요한 영적 프린시플입니다. 자꾸 비벼대면 온병 없는다, 영적 온병 없는다. 비비지 말자. 비비지 말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자. 젊은이들 사역할 때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사회하고 전대하고 예수 믿게 하면 안 돼. 햇소리 하지 마.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을 전도해서 변화시켰습니까? 지가 그쪽으로 변화당했습니다. 제가 이거 마시는 물을 옆에 사람이 우리가 흙탕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둘이서 반번씩 논아 마신다. 둘 다 흙탕물 마시는 거잖아요. 흙탕물은 버리고 이걸 차라리 반만 마시자 그러는 게 낫지. 니캉 내캉 반씩 섞어서 너도 흙탕물 나도 흙탕물 만들 일이냐 말이야. 한 사람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마셔서 이거 반씩 마시자, 그게 낫단 말이지. 그 물 마시면 같이 흙탕물이 말이야. 무엇에든지 오르며, 아멘.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받으라. 누가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 자기는 그랬다니까. 절대로 경건하지 않고 참되지 않고 진리가 아니고 옳지 않으면 자기는 다 끊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끊어낼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끊어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끊어내 버렸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보다 더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배설물처럼 다 내다버렸는데 그 많은 박사학위 다 내다버렸다. 왜? 그 박사학위가 대단한데, 그 지식이 대단한데, 자기네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지위가 재산이 대단한데 그것이 참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았고 진리가 아니고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 내다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걸 내다버릴 사람도 다 내다버리고 너희는 나를 배우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다 내다버렸다면요, 그분 내다버린 걸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 중에 아유 요거는 너무 아까 요거는 내가 요거 배우느라고 얼마나 그러고 꽁을 쳐줄 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내다버려도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뭐 저도 사실 거의 다 내다버렸어요. 예수님.
소망 다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같으죠. 저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데 생명, 피를 바르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저와 같이 주의 종의 길을 거기서 붓을 딱 닦고 미술도구도 다 내라고 했어요.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미술도구. 물감 하나가요, 요만한 튜브 하나가 막 200불, 300불 그래요. 얼마나 비싼 건데. 내가 아유 아까운데 그거 버리지 말자 그랬다. 수만 불어 지냈어요. 확 내다 버려야 미련이 없어. 다 버릴 거 버려버리고 나가는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예, 즉 그리스도인이 126페이지 아래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귀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은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지금도 비싼 거예요. 굉장히 싸진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라는 그 작물이 원래는 나오던 생산되던 나라가 그리스, 터키, 그렇게 이스라엘, 이태리 뭐 이렇게 아프리카이고 지중해 몇 나라밖에 없었어요. 옛날엔 더 비쌌었습니다. 지금은 막 저 남미, 칠레 막 이런 데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나라의 그 품종을 들여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상당히 올리브가 많이 나와요. 조아라를 데리고 레딩을 가는데 세로세에서 내려가고 세크라멘토에서 내려가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5시간 정도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레딩이라는 데 이렇게 외졌거든요. 자, 지금 불 많이 나는 그쪽 동네단 말이에요. 해마다 산불이 무진장 나는 그쪽인데 거기 가면 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산이 높냐면 그 산이요 펜실베니아 쪽 한 3분의 1만한 산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랑 그 옆에 있는 오레곤이랑 그 엄청난 산에 거기에 불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숲 바로 앞에 있는 동네가 레딩이라는 건데 하여튼 새벽에 올라갔나? 아 밤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요. 세크라멘토에서 저녁에 내려서 밥 좀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11시간을 또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가서 여러 시간 운전까지 피곤하니까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섰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휴게소가 나오는 하이웨이에서 안 내리고 휴게소가 나니까 섰어. 화장실도 쓰고 물도 좀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거 깨우려고 하는데 어느 군데 딱 섰더니 그때는 몰랐어요. 미국에서 올리브를 제일 많이 키우는 동네야 거기가. 그래서 올리브 캐피털 오브 USA야. 그래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제가 해가 뜰 때 거기 지나왔거든요. 올라갈 땐 밤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새벽에 내려오더라고. 거기쯤 하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끝까지 지평선 끝까지 전부 올리브 트리야. 그 휴게소의 정원수가 전부 올리브 트리야. 그리고 그때 올리브가 막 익어서 너무 익은 것들은 막 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져. 여기 무슨 도토리나무에 도토리 떨어질 때 수백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조아라하고 화장실에 가다가 야 조아라 이게 올리브 나무야. 걔는 처음 봤죠. 저는 이스라엘 가서 봤으니까 저 딱 보니까 올리브 나무네.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캐피털이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다 말고 하나 탁 집었더니 아빠! 그래서 왜? 그 잡수실라 그래. 야 누가 잡수? 너 보여줄라 그랬지. 올리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올리브를 많이 키워갖고 여러 나라와 지방에 지중해 원산지로 올리브 나무들을 갖고 와서 이것저것 나라에서 심어서 올리브 값이 굉장히 떨어진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 값이.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바르기도 아까운 그 기름을 양 몸에다 발라주고 있으니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목자가 자기 식구처럼 살아.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셨으니 내 아들이 결혼한 아내니까 니나 내 아들이나 그 기름 다 써. 다 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하고 자꾸 머리를 비비면 이 자기 생각에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식이 차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을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칭찬과 존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이 세상에서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 지혜와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미래와 장래의 일을 깊고 비밀한 일들을 계시로서 열어주시다. 또 여름철에는 양들이 교미하는 시기래요. 전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런 여름에 많이 그렇게 교미를 하죠. 교미하는 시기인데 암양들이 이제 암내를 풍기면 당연히 수컷들은 이 암약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막 목을 푹 풀리고 막 해갖고 자기가 더 크게 보여서 작은 놈은 아이고 내가 저거하고 못 이기겠네 그럼 저를 비키고 이제 큰 놈이 막 암약하고 교미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야 저건 내 차지야 건드리지 마 이러면 이제 싸움이 붙는데 양도 염소나 수양 사냥 같은 것처럼 서로 들이받는다는 거야. 순 양들끼리 암컷을 차지하려고. 때 중에서 제일 큰 힘센 수양이 이제 다 지가 나 암컷을 차지하겠다고 다른 수컷들을 다 들이받아 쫓아내는데 지가 스스로 봐도 못 이기겠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비키는 거예요. 원래 짐승의 새끼는 세계는 그래요. 개도 개끼리 딱 만나는데요.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딱 엎드리면 졌다는 표시예요. 너가 안 덮니다. 그러면 놔둬요. 안 물어. 근데 안 엎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상어도 상어끼리 딱 사이즈를 재갖고 왜 상어를 한 번만 물려서 피나기 시작하면 온 바닷속에 있는 다른 상어들이 다 덤벼 자기를 물어뜯어 주니까 서로 피를 내면 안 돼. 너나 나나 서로 싸우다가 불필요하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 우리가 물어뜯겨 죽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 너랑 나랑 싸우지 않고도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은 사이즈를 대보자. 아무래도 큰 놈이 이길 거니까. 그래갖고 바닷속에 먹이를 탁 나는 고래 같은 게 이렇게 떠 있으면요. 상어들이 싹 온 다음에 지나가는 게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사이즈를 딱 재는데 조금이라도 짧은 놈이 딱 비키면 더 큰 놈이 먼저 먹고 그다음 배불러서 딱 나오면 그 다음 놈이 딱 들어가고 계속 서로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계속 상어가 또 와요. 그럼 오는 대로 대기하고 있던 놈이 계속 서로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나 염소 종류는 그게 뭐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데 한두 번 들이받아서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못 이기겠다 그럼 또 빠지는데 아이 또 이게 힘이 막상막하고 등치도 막상막하고 또 이 성질도 막상막하라 아이 내가 죽어도 이놈한테 안 진다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면 수십 번 때는 수백 번까지 서로 머리를 들이받는데 그러다 이 머리가 상하서 죽는 겁니다. 그 목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말려야 되는데 이 본능을 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데서는요 강아지를 7, 8마리 하는데 대교에 입양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려고 계속 브리드해서 키우려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7, 8마리인데 안 입양 보내고 그냥 키우잖아요? 그럼 이게 생후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보통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이 시블링끼리 형제자매, 강아지 형제자매끼리 서열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물어뜯는데 무서운데요. 서열이 1위 된 놈한테 2위 된 놈이 덤비잖아요. 그럼 3, 4, 5, 6, 7, 8이 전부 다 1위 된 놈 편이 돼서 2위 된 놈을 같이 먹어요. 그렇게 안 물리려면 1위 된 놈을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겨서 눌러서 지가 1위가 되면 또 나머지 강아지들이 전부 급변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설이.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때려갖고 못 싸우게 말리면 안 돼. 왜? 어디 가서라도 다시 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빨리 서열 정리가 빨리 끝나도록 해준다. 서열 정리가 딱 끝나면 그런 거 없어요. 먹을 때도 앉을 때도 잘 때도 서열대로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개주인이 그걸 말리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싸우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양들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고심하는 거 아니 너무 부딪혀서 양이 상하면 목자만 손해인데 공들여 키운 양 죽으면 자기는 뭐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날쯤 바베큐에서 구워 먹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안 싸우게 만들 방법은 없으니까 고안한 게 뭐예요? 기름을 또 많이 발라주는 거야. 그 양머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부딪힐 때는 서로 꽝꽝 부딪히면 어디가 하여튼 상하는데
기름을 순 놈들마다 이게 비리비리해서 벌써 빠진 놈들을 빼고 너는 기름 바를 필요도 없는가, 벌써 용기가 없고 사이즈가 작아서 어려서 빠졌고 이제 전부 내 생각에 내가 보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놈은 기름을 잔뜩 발라주면 그 지네끼리 들이받는데 이게 탁 부딪히면 칙 미끄러지니까 한 대여섯 번 부딪힌 다음에는 웬만하면 그냥 승부를 지네끼리 빨리 정리해. 그래 네가 이겼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한테 못 이기겠다. 그래서 기름으로 발라줘서 미끄러지면 몇 번 하다가 빨리 사별 정리가 끝나가고, 에이 아무래도 내가 널 이길 것 같으니까 됐다 네가 이겼다 치고 내년에 보자 이러고 끝난다는 그 싸움이. 근데 기름을 안 발라주면 지네끼리 부딪히때 이게 툭툭 들러붙어갖고 굉장히 상할 때까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계속 들이받는다. 재밌죠? 이건 양의 습성이니까. 또 교미기가 가까워서 벌써 암컷들이 발정이 나기 시작하면, 딱 보면 알잖아. 등치도 있고 이 성질 딱 보면 요 놈은 물러설 놈이 아니야. 싸워서 끝까지 쇼부를 보자 그럴 놈이지 순순히 포기할 놈이 아니야. 그러면 그 놈들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라준다. 우리 그분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냐고, 성도들 간에서도 죽을 때까지 머리를 부딪혀면서 싸우는데, 고집 싸움, 자존심 싸움. 그런 사람한테 뭘 더 발라줘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잔뜩 발라줘야 된다. 가끔은 이제 그 본부 목장에 가서 여름을 나고 갑자기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초겨울이 막, 가을이 돼서 초겨울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날,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눈비가 섞여서 축축해지면 양의 털이 젖으면 체온이 확 떨어져 갈 때 내 잔을 넘치게 하시면 안 돼. 목자들이 브랜디 같은 술에다가 물을 좀 타서 생 알코올을 마시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왜 체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양의 털을, 젖은 털을 빨리 말려줄 방법을 확 젖어버리면,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온도가 뚝 떨어져서 상태에 젖으면 양이 그 체온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동사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특히 어린 양들은 털이 짧아서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양이 체온이 떨어져서 막 부들부들 떨고 이 체온이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빨리 뭐 타월로 닦아주고 이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브랜디에다가 물 탄 것을 자기네들 마시지만 빨리 양도 갖다 먹인다. 양도 술을 마셔서라도 온도를, 그건 뭐 극지나 이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바드카 들고 다니면서, 이 사냥꾼들이 술 한 병씩 들고 다니면서 너무 갑자기 체온이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빨리 한 잔 마셔야 알코올이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 끝에 조금 남았는데 시간도 됐고 날씨도 수상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13번 제가 뉴욕 갔다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